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윈도우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표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 단도직입적으로 그냥 본론적으로 좀 들어가게 되면 표를 대부분 잘 안 쓰세요. 예, 많이 안 씁니다. 안 쓰는 이유가 뭘까를 좀 궁금히 생각해 봤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내가 원하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또는 기능을 잘 몰라서. 두 번째는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 정도일 거라고 보는데, 자, 보시면 이게 이제 원본 데이터라고 보세요. 지금 보시는 요게 원본 데이터의 구조인데 이게 지금 원본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우리 흔히 얘기하는 로우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양식도 아니고 보고서도 아니고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다른 보고서를 만들거나 분석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아주 그냥 날것의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죠. 우리는 여기서 정보를 추천해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데이터를 이렇게 쓰시는 경우는 거의 없으세요. 100% 없으세요. 제 장담하건데. 혹시 모르니까 한두 분은 계시겠죠. 자, 보시면 여러분들은 이런 데이터를 어떻게 쓰시냐면, 자, 먼저 데이터는 항상 가운데에 위치해야 돼요. 그리고 테두리로 우리 범위라고 하는 거를 좀 각인을 시켜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글머리는 또 글머리이기 때문에 특별한 대우를 좀 해줘야 됩니다. 셀 서식에서 바탕색을 좀 줘야 되고, 가운데. 자, 여기까지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기본적으로 하는 행위들이세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데이터 엑셀표를 보시면 거의 엑셀에서의 부적과 같은 그런 행위죠.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하는 게 그냥 기본적인 루틴인 것처럼 많이들 사용하시잖아요. 근데 한번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지금 보고서, 이 자체가 보고서라든가 어떤 양식으로 들어가는 거면 별로 이런 작업들이 맞는 작업이겠지만, 우리가 데이터를 분석하는 입장에서 이걸 다시 가공해가지고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 소스로 쓰여지는 거잖아요. 재료란 말이에요. 그 재료를 왜 이렇게 꾸미냐고요. 저는 그 부분은 이해가 안 돼요. 만약에 이 데이터를 이렇게 저희가 꾸며야 된다라고 하면 이건 정리된 데이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데이터 구조를, 이거는 가독성이 별로 안 좋잖아요. 데이터 그냥 쭉 나열만 된 거잖아요. 품명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 품명에 대한 월, 품명에 대한 수량과 금액이 나열된 거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나열된 걸 제품군에 대한 금액과 수량으로 각 월별로 이렇게 크로스 테이블로 만들게 되면 이때는 양식이 필요하죠. 조건부 서식으로 어떤 값에 대한 부분이 높은 값인지 적은 값인지 그거에 대한 색깔이라든가 이런 표시도 필요할 거고, 그 다음에 데이터 바를 추가하셔서 스파크 차트 같은 경우로 데이터 표를 좀 표시해야 되거나 아니면 총합계를 넣거나 이런 다양한 데이터 서식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근데 이거는 저희 원본이잖아요. 원본을 꾸미시는 건 사실 저는 짤데기 없는 짓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데이터, 우리 로우 원본을 꾸미신 작업이에요. 일단 여러분들이 로우 데이터로 사용되어야 하는 데이터가 있다라고 하시면 굳이 이런 작업을 하실 바에는 차라리 표를 만들어 주세요.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데이터 원본은 표로 만들어라. 그게 오늘 핵심 포인트예요. 자, 표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저희가 뭔가 표를 만든다는 얘기는 의미를 부여한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들이 애완동물을 키우시는데 그 애완동물의 이름을 안 주고 키우시는 경우는 거의 없죠. 애완동물이 있으신데 아직까지도 이름을 안 주고 고양이, 개로 불리우는 그런 애완동물이 있을까요? 키워주고 있는 애완동물 중에서 100%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을 부여한다는 거는 특별한 의미를 이제부터는 그러니까 부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다는 건 쓰임새가 분명히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엑셀에서 표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작업을 좀 더 편리하고 원활하게 하기 위한 기본적인 방법인 거죠. 그래서 보시면 표를 사용하시는 거는 데이터를 선택하시고 내부를 선택하시고 삽입해서 표를 선택하시거나 아니면 데이터 내부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것처럼 단축키 안내자가 잠깐 나왔었는데요. 컨트롤 T, 테이블의 약자인 컨트롤 T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글머리를 반드시 저희가 포함할 거니까 때에 따라서는 글머리를 포함하지 않지만 테이블인데 글머리가 없다라고 하는 거는 좀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글머리 포함 안 되는 경우는 거의 극히 드뭅니다. 일부의 특정한 상황 말고는 다 글머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글머리 포함을 해주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바뀌어요. 디자인이 이게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내가 의도하지 않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때는 표 스타일에 가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맨 상단 위쪽에 가보시면 아무것도 없는, 우리가 처음에 줬던 그 양식 그대로의 아주 담백한 형태, 아무것도 없음의 표 형태가 들어갑니다. 표는 기본적으로 디자인이 들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머리그랭, 그죠? 머리그랭을 체크 해제하시면 머리그랭 없어지죠? 자, 첫째 열 보시는 것처럼 첫째 열은 큰 의미는 없을 거고요. 필터 단추 표시하고 싶지 않다, 표시 안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마지막 요약형을 한번 보실게요. 요약형을 선택하시면 맨 마지막에 요약이라고 하는 항목이 나오게 되고, 보시는 것처럼 셀을 선택하시면,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합계 또는 평균 또는 최대가, 이러한 간단한 집계를 해주는 요약이라고 하는 집계창이 하나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줄무늬에 이건 색깔을 넣었을 때 또는 줄무늬 열, 그렇죠? 보여주는 비주얼한 부분들이에요. 어떤 기능을 킬 것이냐 말 것이냐. 자,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 또 뭐가 있냐. 자,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는 표에 대한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표에 대한 이름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표를 만들면 표 1, 2, 3, 4 이런 식으로 표 이름이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저희는 만약에 요거의 이름을 바꾸시고 싶으시면 요 표 도구 메뉴에서 나오는 요 이름에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매출이라고 하면 매출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시면 돼요. 그러면 조금 더 가독성이 좋겠죠. 표 1이라고 하면 이 표 1이 뭘 의미하는 건지를 모르겠죠. 하지만 매출이라고 하면 이제 가늠이 되죠. 저희 머릿속에는 매출이라고 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더군다나 여러분들이 직접 핸들링 하시는 데이터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그 표 이름에 맞게끔 필드 열의 구조는 이미 여러분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표의 장점 중에 하나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글머리 열이 스크롤을 하면 바뀌는 거 보이시죠? 자, 상단에 글머리를 보세요. A, B, C, 그래서 품명, 월, 수량, 금액. 다시 얘를 원상복귀 시키시면 다시 자기의 원래 열 머리 그린 D, E, F 표현되지만 이렇게 스크롤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첫 글머리 열이 틀 고정이 되죠.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어떠한 필드에 있는지, 여기서 이제 필드라고 하면 여러분도 혼동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열 있죠. 열의 이름을 우리가 보통 이 열을 데이터베이스에서는 필드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이 줄은 로우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표로 바꾸는 순간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데이터베이스화 시켰구나. 뭔가 구조화 만들었구나. 자, 보시면 우리가 삽입에서 표라고 하는 놈을 선택을 하시면 안내자가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관련 데이터를 조직하고, 조작이 아니고요. 조직하고 분석하려면 표를 만든다. 관련 데이터를 조직하고 분석하려면. 자, 표로 만들기 전까지 이 셀은요. D4였어요. D4였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셀은 표를 만들기 전까지 E4였어요. 그런데 이제 표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요 열은, 그러니까 요 셀은 이제 표로 만들면 저희가 표를 뭐라고 만들었냐면 매출이라고 하는 표를 만들었거든요. 매출이라고 하는 표에 품명이라고 하는 필드의 첫 번째 데이터예요. 이때부터는. 그러니까 조직화됐죠. D4라고 하는 셀이 새로운 명칭으로 조직화됐어요. 이 조직화된 애들을 기본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쓸 것이냐. 자, 보시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는 맞지 않지만 그러니까 표의 특성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옆에다가 계산이라고 하는 내용을 입력해서 엔터를 누르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자동으로 이 범위가 확장이 되는 걸 보이실 수 있죠. 자동으로 늘어났어요. 자, 그리고 여기다 제가 한번 수식을 줘볼게요. 이 예제는 맞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수량 곱하기 금액이라고 하면 지금 보이시죠?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표가 아닌
일반 엑셀 셀에서 요거 곱하기 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특정화되지 않았잖아요. 이때는 그냥 J4,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름으로 명칭이 불러졌지만 이제 이 조직으로 들어갔잖아요. 조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서는 얘를 부르는 명칭이 틀려지는 거예요. 자, 중괄호 수량이라고 하는 필드에 골뱅이가 표시하는 것은 현재 줄에 해당되는 수량 필드의 값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걸 해석해드리면 수량이라고 하는 중괄호가 필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수량이라고 하는 필드에 골뱅이는 뭐냐면 현재 내가 이 작업을 하고 있는 줄에 해당되어져 있는 데이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곱하기 금액을 선택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당연히 그러면 이렇게 나오겠죠. 금액이라고 하는 필드에 골뱅이 현재 줄에 같은 줄에 있는 데이터. 자, 이렇게 해서 그냥 곱하기해서 엔터만 누르시면 어떻게 됩니까? 한 번에 데이터 구조가 만들어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되게 편리하죠. 자, 그리고 자, 한 가지 더 저희가 썸 계산을 할 겁니다. 총 합을 계산을 할 건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름의 명칭이 나와져 있잖아요. 자, 금액이라고 하는 부분을 저는 총 합을 만들고 싶어요. 자, 그럴 때는 저희가 이 표를 만들기 전에는 G4죠. G4에서부터 저기 어디에 대충 밑까지 이렇게 명칭이 되겠지만 표로 만들어준 순간부터는 어떻게 됐습니까? 의미를 새롭게 부여했잖아요. 그러니까 달리 불려지는 게 맞죠. 이름을 굳이 줬고 조직 안에다 집어넣는데 걔를 똑같이 이전처럼 J2 이렇게 부르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규칙이 있습니다. 자, 저희가 매출이라고 하는 표를 만들었죠. 그러니까 매출이라고 하는 표에 필드를 할 때 저희 아까 잠깐 계산해서 보셨던 것처럼 뭐가 있었죠? 예, 중괄호가 있어요. 키보드 상에 보시면 알파벳 P 옆에 있는 중괄호, Shift 키를 누르지 않는 그 중괄호를 딱 치시는 순간에 이게 나타나죠. 뭐가 나타납니까? 그 매출이라고 하는 표를 구성하고 있는 필드의 필드명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화살표 키로 선택이 가능하고요. 선택하셨으면 걔를 입력하시려고 하시면 엔터가 아니라 탭 키를 누르시면 이렇게 금액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 중괄호를 열었으니까 중괄호로 닫으셔야죠. 자, 중괄호로 닫는 순간에 해당되는 영역에 대한 부분들이 쭉 표시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요거는 sum, 합계를 구하는데 매출이라고 하는 표에 금액이라고 하는 필드를 범위로 가져와서 다 데이터를 더해라. 너무나도 직관적이고 아주 편리한 계산 방법이 되겠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금액에 대한 총 토탈은 지금 보시는 이렇게 데이터의 구조를 갖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면 지금 데이터의 맨 마지막 구조에 대한 부분에 대한 내용인데요. 저는 지금 현재 데이터를 쭉 나와져 있어서 중간에 없는 데이터도 있었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저희의 이름은 금액이라고 하는 이름에 대한 연결이 여기까지 나타내는 거고요. 자, 저는 여기다가 데이터를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엔터를 누르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보시는 것처럼 자석과 같은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표는 주변에 인접된, 떨어져 있는 데는 당연히 안 되겠죠. 바로 인접해서 데이터가 있어버리면 무조건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자기 영역을 넓혀버려요. 하지만 이름은 변하지 않죠. 매출이라고 하는 영역이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열로 데이터가 붙어, 줄로 데이터가 붙어. 하지만 저희는 일반적으로 저희 업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데이터는 다 줄 단위로 계속 추가될 거잖아요. 데이터를 추가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값이 바뀌었죠. 이게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예요. 표와 수식을 사용했을 때의 장점 중에 하나는 데이터 범위가 변동이 되더라도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사용자가 범위를 다시 재정의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기능에 대한 부분은 많은 엑셀 책에서도 어떻게 표시를 하냐면 동적
영역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offset 함수와 count 함수의 결합으로 수식의 이름 정의에다가 또 이름 정의를 아니라 그걸 또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되게 복잡하게 구현되는 기능을 단 한 번의 클릭 그 다음에 속성의 설정만으로 끝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표를 써야 되냐? 기본적으로 데이터의 범위가 바뀌었을 때 잘 생각해 보시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일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 이렇게 뭐 스크롤을 했을 때 글머리가 뭐 나오는 거 이런 거 뭐 계산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다, 매출 뭐 중괄호 금액, 이것보다도 기본적으로 저희가 쓰여지는 데이터는 계속 밑으로 쌓여 나갈 거잖아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소극적이나마나 옆으로 쌓여 나갈 건데, 그 데이터들은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뭔가를 불러오거나 계산하거나 이러한 작업들이 계속 이루어질 텐데, 저희 비즈니스 로직상. 그러면 그때마다 함수로 만들어 놓게 되면 범위가 바뀌니 관련된 함수의 범위도 계속 바꿔줘야 되는 쓸데없는 작업들이 계속 늘어난단 말이에요. 이런 작업이 데이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다음에 이런 작업의 빈도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아주 뎁스가 있는 작업도 아니고 아주 기본적으로 반복되는 루틴들이 너무나도 저희를 귀찮게 할 수 있는 그런 요지가 될 수 있죠. 그래서 보시면은 표를 선택하시면 피벗 테이블로 요약이 바로 여기서 가능합니다. 그런데 피벗 테이블로 요약을 선택해서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피벗 테이블의 데이터의 범위 원본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 매출이라고 하는 범위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매출 아까 보셨죠? 옆에 데이터가 붙으면 자동으로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데이터가 추가되면 우리가 얘를 기반으로 해서 피벗 테이블을 만들었을 때 새롭게 데이터를 재정의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에요. 자, 표를 다시 여러분들이 기능을 빼고 싶다라고 하시면 범위로 변환을 누르시면 돼요. 자, 범위를 변환을 하면 제가 눌러볼게요. 그럼 표를 이제 더 이상 조직 해제죠. 조직 탈퇴되는 거예요. 얘를 누르시면 이제 표가 아니라 얘는 뭡니까? 다시 이 부분은 셀이 됐어요. 셀이 된 거예요. 표가 아닌. 자, 여기를 선택하시고 제가 삽입해서 그 다음에 피벗 테이블을 선택을 하시면, 자, 이제 바뀌는 거 보이시죠? 범위가 시트 1의 D3부터 H160까지가 피벗 테이블의 원본 범위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주소에 달러 표시가 붙었다는 건 고정 절대 참조라는 거잖아요. 데이터가 더 추가되면 얘는 안 바뀌잖아요. 다시 또 원본 가셔서 원본을 재설정해 주셔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은 무조건 여러분들이 피벗 테이블로 시작하시는 게 맞으세요. 피벗으로 시작하셔서 피벗으로 끝내시는 게. 그리고 정 구현 못하거나 안 되는 것들은 그때 함수를 쓰시는 거지, 처음부터 함수로 해결하시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아주 원시적인 방법이에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절대로요. 그러면 결국엔 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데이터는 계속 늘어날 거고 방대한 양의 데이터들을 쓸 건데 그때그때마다 그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재정의해야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주 적은 양의 데이터, 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몇 번의 스크롤만으로도 데이터를 볼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뭐 안 쓸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정말로 데이터가 매번 축적이 되고 시스템으로 데이터를 받아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는 데이터를 핸들링 하실 때는 반드시 표를 쓰셔야 돼요. 그리고 표의 기능 중에 하나, 장점 중에 하나 뭐가 있냐면, 자, 다시 제가 표를 만들고요. 표에 보시면 슬라이서 삽입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슬라이서를 삽입할 겁니다. 저는 품명과 그 다음에 월 이 두 개를 삽입할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슬라이서가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슬라이서는 사실 뭐 대단한 기능은 아니고요. 자, 품명을 선택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품명의 1월. 지금 보시는 필터 역할을 해요. FDD에 1월부터 5월까지 드래그 하셔도 되고요. 자, 피벗, 깔때기 버튼, 필터 지우기를 선택하시면 피벗이 다시 원상복귀 되죠. 자, 원래 이 기능은 모바일 버전을 위해서 만들어진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엑셀 2007이 나왔을 때 모바일도 같이 타겟으로 나왔기 때문에 모바일 메뉴 상에서 이런 조그만 필터 버튼을 여러분들이 누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완전 짜증나는 거죠. 그쵸?
근데 그런 것들을 대체해주기 위해서 밖으로 나와주는 버튼을 만들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의외로 모바일용에서뿐만 아니라 일반 데스크탑용에서도 유용하게 쓰여질 수 있는 단추 역할을 하는 필터로서의 기능을 자리매김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기능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대시보드를 만들 때도 활용을 한번 해볼 건데요. 여러분들은 이 기능, 표에서도, 그러니까 직관적이죠. 바로 데이터를 보시면서 뭐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2월에 대한 FDD, HD, 그 다음에 FC 2월 데이터,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 구성을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슬라이스를 통해서 만들어 놓으셔서 즉각적으로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표에서 슬라이서가 지원되는 버전은 2010부터 지원이 됩니다. 2013부터 지원이 되고요. 옛날 9버전들은 지원이 안 돼, 2007은 지원이 안 되시니까 그 기능 좀 유념을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이 슬라이서, 표에서 슬라이서 기능은. 자, 좀 많은 기능이 말씀을 드렸는데, 표에 대한 디자인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이것저것 다 말씀드리다 보니까.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데이터를 핸들링하는 기본적인 최소 단위는 우리가 원본 데이터라고 하면, 이 원본 데이터는 최소한 표로 만들어주세요. 라고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표로 만들어야지만, 얘를 피벗 테이블을 불러서 피벗 테이블에 활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요소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데이터는 표로 만드시고 표로 관리를 하셔야지만 나중에 저희가 함수를 활용해서 뭔가 소식을 집어넣기도 되게 편리한 도구로 쓰여질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반드시 표로 만드시고 활용하시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연습하시고 그 부가적인 슬라이서나 이런 부분들은 또 나중에 저희가 대시보드를 하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